주말에도 간단한 소식들 모아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상황이 그닥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독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류 자국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하기도 했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푸틴이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시켜가고 있는 가운데, 한술 더 떠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번 팬데믹이 끝나고 또 다른 것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IT 전문가였던 양반이 언제 갑자기 병리학 전문가가 돼가지고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훈수를 두는 등 사람들에게 불안감만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근데 또 왜 이 사람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다가 빌 게이츠는 또 알아주는 공산당 찬양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로 찝찝한 이 양반, 사실 팬데믹의 주범은 요놈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해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세금 우대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을 보시면은 상업용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전력 판매 사용에 대해서 면세를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전역에서 본격적으로다가 채굴 전쟁, 채굴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이 막을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찬양론자들 중에서 가장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비트코인을 위한다는 잭 돌시 전 트위터 CEO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최근 보면은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유로 가치저장 수단의 역할에 의구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를 지적을 한다. 정말로 짜증나는 놈들인데 이놈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의 유일한 성공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매일 사람들이 거래하게 되는 화폐가 되는 것,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잭 돌시의 비전은 천천히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다음엔 또 간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불을 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었는데 엘살바도르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소비하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음악은 저작권 걸릴까봐 껐습니다.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는 모습, 잭 돌시의 비전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엊그제 화제가 됐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찰리 먼거가 다시 한번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을 까내리고 모독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분개케 했었는데요. 반면에 최근에는 이런 소식이 또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관 및 기업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관련된 자문을 해주는 마이크 알프레드는 최근에 워렌 버핏과의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워렌 버핏과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도 했었으며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워렌 버핏에게 제안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이 아 그래? 그러면은 일단 나에게 비트코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약간의 자료를 팩스로 좀 보내주어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무슨 고인돌도 아니고 지금 팩스를 정말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양반이 아닌가. 자, 근데 일단 마이크 알프레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100% 확실하지는 않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이면은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알프레드 같은 경우는 어제 소식에도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칼다노 재단이 에이다를 되사고 있다 그러면서 가격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찰스 호스킨슨과의 언쟁에 휘말렸었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양반이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인가? 그랬더라면은 정말로 이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은 앞에서는 비트코인을 까고 뒤로는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4만불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간당간당하기도 한 비트코인. 여기 있는 마일즈 크리에이티브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W, 즉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이번에도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36,000달러 정도 때까지 내려와가지고 쌍바닥 찍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놨었고,
자, 그 다음에 멀프스키라는 분석가는 과거에 2월 8일 정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예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인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차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남자 데이비드 웨이브의 추가 분석.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클적인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본다라면은 굳이 찝어보자면은 이 부분에 가깝다. 이 부분 후에 강력한 하락이 있었죠. 0.382짜리까지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치다가 0.382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격대는 25,000달러대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떨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25,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제는 정말 끝났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완전하게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벌하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강력하게 상승해가지고 이전 고점마저 뭉개버리고 올라가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주술 수 있도록 언제나 여윳돈을 준비해놓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심란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될지 기다려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 상황을 판단하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기 위해서 비탈릭이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패션을 무슨 패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파자마와 이쁜 가방 그리고 헤어밴드까지 깜찍합니다. 비탈릭. 다음으로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체인링크가 차세대 블록체인 보급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체인링크를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오라클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차세대 블록체인 사용 사례를 창출한다. 1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이미 체인링크 네트워크를 활용 중에 있고 800곳 이상의 기업이 데이터 수익화를 위해서 오라클 노드를 가동했다라고 하면서 체인링크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테슬라 슈퍼 충전소를 이번에 새롭게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슈퍼차저 충전소에서 도지코인 결제가 지원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 헐리우드 지역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식당 및 자동차 극장 등을 세울 계획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지코인이 이제 또 결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지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개판 세상 다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는 미국의 유타주 의원이 미국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솔라나 결제인 솔라나페이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네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So he's the first member of Congress that's using this? Yeah. Okay, man. There's a lot of pressure on you not to screw this up. Boom. Done. Yeah. 이런 식인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보다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솔라나 최근의 성적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 솔라나페이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는 시바이누 개발진이 시바 수업에서 덕이다오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대세가 되는 메타들은 전부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혹시라도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오픈시에서 NFT를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게 되면서 다가오는 26일까지 여러분들의 NFT를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럽의 집행의원인 일바 요한슨 이야기하기를 사기 방지만 지켜진다라면 유럽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사기꾼들을 잡아서 전부 다 사형을 시켜버리면 될 텐데 자,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자, 아무튼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럽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다라고 합니다. 금지를 못 시키죠. 어떻게 금지를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금지를 못 시키게 된다면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대형 은행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앞서 나가면서 선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짧은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짜라짜라짜짜 짜파게티 토마토밭에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조이 버튼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는 토마토 채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